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으로 모공 치료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번 영상이 모공 치료와 관련된 3편의 영상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3편씩이나 영상을 찍게 된 건데요. 1편부터 3편까지의 모공 치료법 중에서 어떤 치료로 모공을 치료받으면 모공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끝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공치료법 중에서 MTS, 더마스탬프, 프락셀 레이저, 인트라셀 같은 RF 고주파 레이저들의 문제점은 간격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모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라는 게 1편과 2편의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럼 기존 치료법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모공치료법은 없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새로운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모공 치료법들 중에서 저는 컴프레션 치료라는 걸로 모공을 치료하고 있어서요. 컴프레션 치료법을 위주로 새로운 모공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컴프레션 치료 기계의 치료 본체입니다. 이 부위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소리와 함께 이 부분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 컴프레션 기계뿐만 아니고 컴프레션 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제 컴프레션 팁을 장착을 했습니다. 컴프레션을 하고 나면 제 피부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압축이 되면서 눌리는 게 보이시죠? 이와 같이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압력을 가해서 피부 조직을 압축시켜 치료하는 방식이 바로 컴프레션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컴프레션 치료를 가지고 모공의 모식도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컴프레션 치료로 모공을 치료해 보겠습니다. 이게 모공이라고 치죠. 컴프레션 팁을 장착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걸로 이 모공을 치료를 할 건데요. 치료받은 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컴프레션 팁 부위에 빨간색 잉크로 색칠을 하고 실제로 이 부위에 시술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술을 해 보죠.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공 주변 전체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게 제가 1편과 2편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컴프레션 치료는 보완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 치료법의 문제점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기존 치료법을 보완한 새로운 치료법들은 모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시죠? 새로운 치료법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모공 치료 전과 컴프레션 치료로 치료받은 후의 사진인데요. 모공이라는 게 치료받으면 눈에 안 보이게 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공이 육안상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치료 전에 비해서 덜 도드라지고 완화되는 수준으로 호전되는 게 모공의 현실적인 효과입니다. 치료 후의 사진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모공이 보이기는 하죠. 이렇게 모공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메이크업 하거나 비비크림 바르면 치료 전에 비해서 많이 커버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호전되는 겁니다. 이 사진도 컴프레션 치료로 치료한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도 치료 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새로운 치료법의 모공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모공 치료에 대한 핵심 내용이니까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좀 전에 컴프레션 치료로 치료한 모공 치료 케이스들 사진을 보셨는데요. 그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모공은 컴프레션 치료 같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치료받으면 치료가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으면 모공이 확실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컴프레션 치료도 제가 설명드린 이론적 내용을 들으면 모공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론적으로야 그럴듯한 치료입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론처럼 잘 되느냐?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컴프레션
컴프레션 치료로 치료하더라도 모공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암,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대표적인 질환이잖아요. 암 치료에는 어떤 게 있죠?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사이버 감마나이프 치료, 면역 치료, 암 치료법이 엄청 많죠. 암 치료법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암은 수술로 치료해도 치료가 되고, 항암제로 치료해도 치료가 되고, 사이버 감마나이프 같은 걸로 치료해도 치료가 되니까 어떤 걸로 치료하더라도 치료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수술해도 안 돼서 항암제 치료도 해보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방사선 치료도 했다가, 그것도 안 돼서 최신 치료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 치료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모공 치료에 대해서 1편부터 3편까지 모공 치료에는 이런 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소개해드렸던 여러 치료 중에서 그중 하나로 치료 받으시면 모공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암에서처럼 모공이라는 게 뭐 하나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이걸로도 치료해봤다가 저걸로도 치료해봤다가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새로운 치료라고 또 치료해봤다가, 이런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공 치료라는 게 한 가지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가지 치료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치료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모공 치료가 여러 가지 치료가 있다는 거는 이걸로 치료받으면 확실히 모공이 좋아진다 라는 그런 치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모공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치료 하나가 있다고 하면 모든 의사들이 그 치료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이렇게 막 해보겠습니까? 한마디로 모공은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의미는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되는 분도 있지만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치료가 어려운 만큼 모공이 넓어져 있지 않을 때 모공이 넓어지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모공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공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